그리고 그 지난주 OX 문제 있죠? 지난주 겁니다. 그 10번 제가 정답을 잘못 따라서요. 10번이 5입니다. 5. 지난주 거. 그래서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이 정답을 5로 수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설은 그 맞게 달았는데 정답을 깜빡이고 제가 잘못 따랐습니다. 관심도 없으시죠? 네. 혹시 이제 한 분이라도 제가 위해서 좀 이상했었죠? 이상하셨다네. 자, 이제 156페이지 주권기한을 보겠습니다. 그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좀 들으시면 좋은데 솔직히 1차, 2차 다 듣기면 됩니다. 다 들으라 하는데. 그래서 우선 1차라도 좀 들으시면서 뭔가 잡히면 그때 2차 과목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솔직히 뭐 다 듣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1차가 중요하니까 일단 1차를 들으시고 민법 같은 경우는 1, 2월 강의를 미리 듣고 오시면 돼요. 미리. 예수 삼아서. 그럼 오늘 공부하면서 자동으로 복습이 되겠죠?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156페이지가 조건기한입니다.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부분이죠. 자, 일단 조건기한은 시제가 미래죠.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발생할 일이죠. 따라서 원칙 소급표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공부한 취소 장래요죠. 장래요. 장래입니까? 소급표. 이게 장래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취소는 소급표. 시제가 과거. 조건과 기한은 시제가 뭐예요? 미래. 마지막에 공부할 물권적 초험권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자, 조건이란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이죠. 효력의 성부를 의존케 하는 것이고, 기한이란 장래 발생할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의 성부를 의존케 하는 겁니다. 둘 다 효력 발생 요건이요. 효력 발생 요건. 그리고 시제가 장래 발생할 일이죠. 장래. 그래서 원칙 소급표 없다. 단 조건은 예외적으로 약정에 의해서 소급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 원칙 소급표 절대 없습니다. 원칙 없다. 그다음에 기한은 이제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소급표 없다 하시면 돼요. 절대 소급표 없다. 아무튼 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급표 없다. 그럼 조건은 다시 이제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을 나눴죠. 자,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효력 발생하는 조건이고, 해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행 효력이 끝나는 거죠. 소멸되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 기한은 두 가지라고 분류해서요. 기한은 먼저 시기와 종기가 있었는데, 기한은 반드시 확실히 도래하는 거죠. 성취했다가 아니라 도래한다 그래요.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이고, 다음 종기가 도래하면 그날 효력이 끝나는 거죠. 효력이 소멸되는 기한입니다. 그 다음 기한은 다시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나눌 수 있어요.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확정 기한은 날짜가 정확히 정해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 생일날, 크리스마스 때 이런 것들. 불확정 기한은 도래할 게 확실하지만 그 날짜가 어떤 날짜일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렇게 갑이 죽으면 X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갑이 내 원수예요. 갑이 죽으면 축하하는 의미로 X를 증여한다 그러면 갑이 언젠간 죽겠죠? 그렇지만 죽을 날짜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일단 미래예요. 미래. 예를 들면 여러분 애들이 중학생애가 엄마 나 나이키 운동화 사줘 그랬어요. 나이키 운동화 사줘.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면 사줄게.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중간고사 끝나면 사줄게.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중간고사 언젠가 끝나겠죠? 확실히 정했잖아요. 기한.
근데 중간고사에서 10등 오르면 사줄게 그랬어요. 중간고사 10등 오르면 사줄게. 그건 조건이죠. 10등 오를지 않을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확실하면 기한, 불확실하면 조건. 다 미래죠. 미래. 원칙 소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날 효력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건 크게 구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 이걸 잘 이거 하시고 이거. 그럼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그냥 중개사 시험 보니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자동차 사준다. 몇 개 끊어가지고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합격할지 못할지 불확실하죠. 물론 합격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조건이에요. 조건.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차가 생겨요? 없어져요? 생기니까 효력 발생. 증여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입니다. 이번에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다시 내놔 그랬어요.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다시 내놔. 그 말은 오늘 차를 주겠는데 오늘 차 주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차 다시 내놔 그랬습니다. 그럼 시험 합격하면 조건이죠. 그럼 합격하면 차 생겨요? 뺏겨요? 뺏기는 거죠. 그러면 이날까지만 증여하고 이날 이후로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해제 조건이 해제 조건입니다. 이번에는 시험 끝나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이건 기한이죠. 시험 일자가 10월 26일 정확히 정했죠. 그럼 이날부터 차가 생겨요? 뺏겨요? 생기니까 이게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 이때부터 증여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시험일까지만 생활비를 증여한다 그래서요. 시험일까지만 생활비를 증여한다. 그러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그럼 이것은 시기입니까? 종기입니까? 종기죠. 종기. 시험일까지만 생활비를 증여받는 거죠. 그날부터 증여가 끝나는 거죠. 이것이 종기가 붙은 법률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인가 기한인가 구별하신 다음에 정진과 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첫눈이 오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첫눈이 오면 자동차 사준다. 그럼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첫눈이 오면 자동차 사준다.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첫눈이 오면 자동차 사준다. 네? 우리나라 첫눈 파주 이쪽이 첫눈 언니가 오겠죠? 뭐 서울이든 파주든 그러죠? 첫눈 언니가 올 거 아닙니까? 안 옵니까? 앞으로 첫눈? 오겠죠? 그러니까 기한으로 봐야겠죠? 기한. 근데 만약에 올 12월에 첫눈이 오면 올 12월에 첫눈 오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올지 11월 올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이건 조건으로 봐야겠죠? 조건.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올지 불확실하잖아요. 11월 올 수도 있고 1월 올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방금처럼 그냥 첫눈이 오면 언젠간 오겠죠? 우리나라 기후상. 그래서 그건 기한입니다. 그럼 첫눈이 오면 키스해준다 그랬어요. 키스해줄게. 조건이 기한이에요? 첫눈이 오면 키스해줄게. 조건이 기한이에요? 언제가 첫눈 오겠죠? 아까 했잖아. 언니가 첫눈 올 거 아니에요. 조건이 기한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또 이거 보고 흥분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민법적 측은 재단상 법률행위, 이게 재단이에요? 키스 안 해주면 강제로 키스하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이건 법률 영역이 아니 이것은. 그러죠? 이건 조건도 아니고 기한단입니다. 재단상의가 아니잖아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자, 책으로 오시면 156페이지. 제1절 조건이 있죠? 제1절 조건 보세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자, 효력 동그라미. 효력이에요.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 동그라미.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 여부에 의정케 하는 법률행위 부과를 말한다. 그러니까 효력의 동그라미 쳤죠? 그래서
25페이지 앞으로 가보세요. 25페이지. 25페이지 가보세요. 제일 아래 양괄호 2번 특별 효력 요건 봤었죠? 이렇게 조건 성취는 오직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만 가능하죠. 그리고 효력, 특별 효력이요. 효력 요건. 성립 요건 틀립니다.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 가는 거죠. 효력 요건. 다시 156페이지. 그럼 밑에 이제 01번 정지 조건, 해지 조건 있습니까? 의의는 읽어보세요. 의의. 그 다음 의의 밑에 가로 2번 증명 책임 있죠? 거기를 추가합니다. 자, 만약에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자식이 중개사 시험 준비해요. 이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부동산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 X부동산 너 줄게 그랬어요.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이 말만 듣고 아버지 준다 했으니까 주세요라고 했어요. 아버지 빨리 X부동산 소유권 넘기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못 준답니까? 합격해야 준답니까? 합격해야 준다 그랬죠? 그럼 정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증명해야 돼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준다 그랬니?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 그랬다라고 정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말해야겠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럼 아들이 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려면 합격해야겠죠. 그래서 합격했다라고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 성취됐다라고 조건 성취를 아들이 입증해야겠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럼 자 증여를 놓고 보면 아버지는 증여 효력을 다투는 자예요. 아직 안 주려는 자. 아직 안 주려는 자. 증여 효력을 다투려는 자. 얘는 빨리 주세요. 지금 받고 싶어 환장했죠. 인정하려는 자. 그래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증명책임. 어떠한 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 사실은 법률효과 발생을 동그라미 칩니다. 다투려는 자 동그라미. 아버지 아직 안 주려는 자.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정지조건부 계약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했다는 사실은 이해와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동그라미. 취득하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입증책임. 아들이 합격했어요. 그러면 줄여야겠죠? 그러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볼 필요 없다 그랬죠? 넘기시면 이제 158페이지. 양괄호 2번 불법 조건, 기동 조건 있습니까? 151조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2랑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이때 조건만 무효 틀리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첩계약 증여하는데 첩계약을 조건으로 했다. 그게 불법 조건이죠. 다시 증여하는데 첩계약을 조건으로 했다. 거기서 말한 불법이란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그래서 법조 밑에 반가로 1번 불법 조건이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 줄 끝부분에 판례는 있죠? 판례는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그랬습니까? 다시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그럼 첩이 나왔죠? 그럼 첩관계 시하게요 끝내요?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그럼 해제 조건을 빨리 다시 내놔로 바꿀 거야 해서요. 다시 내놔. 그러니까 조건계약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한 일이죠. 미래. 그럼 앞으로 부적관계가 끝나면 부동산 다시 내놔 그 말이죠. 해제 조건. 다시 지금 주긴 주는데 앞으로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놔 그 말이에요. 그럼 첫 계약 시작할 때 하는 거죠. 그럼 103조 무효. 계약은 그 다음 그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증여계약 전체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조건만 무효 그럼 틀려요. 그래서 이 판례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해지 조건 나면 다시 내나 모르면 바꾸면 돼요. 다시 내나. 그 다음 다시 법조문 같아요. 151조 상단. 자, 2항과 3항이 있습니까? 자, 2항과 3항도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며느리 너 중개사 시험 한번 봐보지 않을래? 아, 그거 어렵다는데요. 아, 저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요. 그래도 그냥 애들 보면서 한번 시험 한번 봐봐 그랬습니다. 아, 보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거 너 줄게 그래서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X부동산 너에게 증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애들이 정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준다니까. 그러니까 각서 써요, 각서 써. 그래서 아버지가 각서 써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다음날 집에 가더니 이미 작년에 자격증 따놨어요. 이미 작년에 자격증 따놨습니다. 이걸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얼른 주세요라고. 그럼 시아버지 줘요, 안 줘요? 개심이 안 줍니까? 시험 한번 봐보려니까 보기 싫다니까 그거 어려워서 계속 그랬어요. 이거 준다니까 갑자기 집에 가서 자격증을 가져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줘야 됩니까? 개심이 안 줍니까? 예? 이제 고민할까봐 주라고 법에 써놨어요. 주라고. 합격하면 준다 그랬죠. 그럼 이미 합격했으면 더 빨리 주라고, 더 빨리. 개심해도 주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각서를 받아둔 거예요. 각서를. 그거 들이대고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들이대는데 그게 기성조건 이렇게 지금 이미 성취됐었죠. 이미 자격증 땄잖아요. 기성조건이 있고 또 이제 불능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능조건. 기성조건이 이제 정지조건이 붙을 수가 있고 해지조건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불능조건도 정지조건이 될 수가 있고 해제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시험에 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하시면 기성조건 이미 성취죠. 그럼 이게 플러스 의미가 맞죠? 이건 이미 불가능이에요. 이미 불가능. 이건 마이너스. 그럼 정지는 효력 발생 조건이죠. 발생이니까 플러스. 효력 소멸이라 마이너스. 발생이라 플러스, 소멸이라 마이너스. 그럼 곱하면 된다 그랬죠? 두 개 곱하면 플러스니까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죠. 그럼 무조건 주라고 그냥 무조건.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무효. 곱하면 플러스죠. 그러니까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조문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51조 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 그게 플러스 썼죠? 이미 성취한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 정지조건이면 다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플러스를 하고 다음 해제조건에 마이너스 해제조건이면 지금 뭐가 해제조건이에요? 지금 이 항은 대전제가 기동조건이죠? 기동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다음 그 법률행위는 무효 마이너스. 다음 3항은 반대입니다.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그럼 마이너스. 불능조건. 그럼 3항은 전제가 불능조건이요.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 마이너스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플러스 유효 또는 무조건. 법률행위하고 다음 정지조건이면 플러스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마이너스죠. 무효로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혼동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일 밑에 04번 있죠. 노란색 4번. 이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밑에 단독행위 써 있습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1번 쓰세요. 동그라미 1번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보시면 다만 채무 면제나 유언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 줄 뿐인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관없다까지. 그러니까 원래 단독행위는 하나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조건을 못 붙여요. 근데 상대방에게 이익만 준다. 불이익이 없대요. 그러면 붙일 수 있겠죠? 아까 채무 면제. 즉 밖에 가서 봉사활동을 100일 동안 하면 받을 돈 1억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죠. 채무자가. 이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죠? 그럴 때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 그 다음 그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2번 쓰세요. 2번 쓰시고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단독행위나 신분행위는 원칙 조건 붙일 수 없다. 두 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05번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있죠? 자, 147조 조건 성취 효과가 있습니까? 자, 1항 보시면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가로 쳐보세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가로. 다음 효력 생긴다가 효력 발생이죠? 자, 2항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다시 가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가로. 그 효력을 잃는다. 효력 소멸 조건. 다음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 동그라미, 그 뒤에 의사 동그라미, 소급하게 할 의사 표시한 때 그 의사 이완한다 그 말이 여기 조건 기한 원래 미리라 원칙 소급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으로 소급할 수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다? 원칙 소급이 없다. 원칙. 해지 요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OX 뭐죠? OX 뭐예요? 해지 요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OX 뭐예요? 네? 자신이 없죠? OX 뭐예요? 심심하니까 저랑 내키 한번 해볼게요. 저랑 만원 내키 하실 분. 여러분이 맞히면 만원 드릴게요. 지문 저 만원 주고. 자신 있는 분 내키 해보세요. 맞히면 무조건 만원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분? 없어요? 돈 좀 따게요. 어제는 제가 돈 잃었어요. 어제 학원에서는. 똑같은 거 내키 해서. 하실 분? 네? 해보세요, 얼른. 하실래요? 만원 내세요, 빨리. 만원 맡겨요, 여기다가. 만원 맡겨요, 여기. 하실래요? 만원 맡겨요. 만원 맡기세요, 여기다. 다음에 무조건 갖는 거예요. 저 주면 안 돼요, 또. 얼른 만원 맡기세요, 여기다가. 예? 뭡니까? 하면 정답, OX. 아, 맞히시네.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예, 가져가세요. 아, 이래야 재밌죠, 내키가. 이제 X예요, X. 뭐가 틀렸어요? 이게 틀렸죠. 첫 시간에 이게 아까 소급표 했다. 첫 시간에. 취소. 이게 소급표죠, 소급표. 그러죠? 근데 원래 소급표 없잖아, 저기.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그러죠? 갑자기 내키 할 거 그랬습니까? 그래서 아까 가로쳤잖아요. 가로가 뭐라고 쳤어요? 둘 다 조건이 성취한 때. 성취한 때. 법률행위시로 소급 안 해요? 성취한 때부터. 다음 주에 어려운 걸 냈어도 내키를 하겠네요, 제가. 그 다음 이제 조문을 잘 기억하시고, 자, 밑에 양괄호 2번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가 있습니까? 자, 148조 보시면 제목이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써 있죠? 그 제목 조건부 위에 기한부라고 이렇게 같이 써요. 법조문 제목에. 기한부. 야간반에 절대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야간반에 제가 돈 딸 테니까. 틀리게 가르치면 제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야간반에. 또 할 테니까 제가. 대부분 틀리더라고, 이거. 그래서 기한부라고 썼으니까 148조? 그래서 조건부나 기한부 권리 침해 금지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아직 미정인 동안에는 조건 성취로 인해서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뭐 당연한 말이죠. 상대방을 해야만 안 되겠죠? 아직 미정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149조가 있습니까? 149조 제목도 조건부 권리 처분 등 써있죠. 거기 제목에도 조건부 위에 기한부 이렇게 있습니다. 기한부. 조건부 또는 기한부 권리 처분 등. 조건 기한 똑같아요. 그래서 그 조문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에 첫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 다 외우세요. 처상보담, 처분, 상속, 보전, 담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글자 처상보담 할 수 있다라고 외우세요.
처당보다. 아직 조건 성취가 미정이더라도 처분할 수 있어요. 돈 받고 팔 수 있습니다. 누가 잘 안 살지 몰라도. 그래서 일반 규정에 따라 상속, 보존, 담보 다 할 수 있어요. 법조문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이제 조건 성취, 불성취단 반신행위 그게 좀 반칙했다 그 말이죠. 약간 페어플레이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150조 1항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질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죠. 이 항은 그 반대예요. 자,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X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X부동산 증여한다. 그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제 이걸 바꾸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합격했는데 만약에 대리시험 봐서 합격했다. 대리시험 갖고 문다 그랬죠? 이거 와서 합격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는 2항부터 보시죠. 2항 보시면 이제 얘가 신의 성질에 반해서 조건 성취했죠? 그러면 아버지는 불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2항입니다. 자, 2항부터 보시면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아들이죠? 아들이 신의 성질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이렇게 대리시험을 합격했죠? 그때는 상대방 아버지는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안 주는 겁니다. 그럼 1항을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시험 합격하면 부동산 준다 그랬죠. 근데 아들이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주기 싫었어요. 어차피 얘 하면 내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 뺏기니까 아직 내가 좀 노후 자금 필요하니까 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아들을 수면제를 먹였다. 수면제 먹여서 시험 못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성질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그럼 아들은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언제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첫째, 수면제 먹인 날. 둘째, 시험일. 세 번째, 합격자 발표일. 언제일까요? 아들은 언제 부동산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수면제 먹인 날,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언제일까요? 이날이겠죠. 정상적으로 시험 받더라도 이날부터 부동산 받아오겠죠. 이날입니다. 그래서 다 1항부터 보시면 조건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질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즉 아들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 1항에서 자 밑에 법조문 밑에 반가로 1번 있고 동그라미 1번 2번 있습니까? 법조문 밑에 그 아까 1항에서 여기 2번으로 살펴. 그 1항 조문에서 반가로 1번에 2번으로 살펴주시면 돼요. 그럼 2번 보시면 이제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질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아버지가 그러겠죠. 그 다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 성질에 반한 행위 즉 수면제 먹인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그 추산되는 시점이 예를 들면 이런 합격자 발표일이겠죠. 어차피 정상적으로 시험 봐도 이날 부동산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날. 그래서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그 판례나 1항가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조건이 끝났고 오른쪽에 제2절 기한을 보세요. 자, 기한은 법률행위 거기도 효력 동그라미. 다 효력입니다. 효력. 읽어보시면 되겠고. 밑에 01번 시기 종기 있습니까? 자, 150조 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그 다음 가로칩니다.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가로. 여기도 법률행위 시부터 X입니다. 소급해 없어요. 기한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다시 가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가로치고 효력을 잃는다. 소멸이죠. 그래서 밑에 가로 1번 읽어보시고 가로 2번. 기한 효력에는 절대 소급해 없어요. 그래서 조건과 비교하면 돼요. 조건은 예외적 소급해 있었지만 기한은 이제
절대 없는 겁니다. 절대. 예를 들면 너 생일날 나이키 운동화 사줄게 이랬어요. 너 생일날 나이키 운동화 사줄게. 그럼 너 생일 엄마하고 앞당길 수 있습니까? 그 집안은 의사문의역 집안이죠. 그럴 수 없어요. 기한은 절대 소급했습니다. 비교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02번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있죠. 그 양괄호 1번 두 줄 읽어보시면 돼요. 했으니까. 그 다음 제일 밑에 양괄호 3번이 있습니까? 이제 거기를 추가합니다. 자, 같은 취지에서 써있죠. 그 다음부터 밑줄.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일단 발생한 때 동그라미.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 발생이 동그라미 칩니다. 불가능하게 된 때 동그라미. 그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예컨대에 써있습니까? 예컨대 이하는 다음 페이지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세 줄까지. 예컨대 이하는 읽어보세요. 이제 무슨 말인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예와 제가 약간 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거의 취지는 비슷합니다. 자, 갑소의 X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갑과 을이 갑자기 임대차를 합의로 해지했다. 합의 해지. 그러니까 계약 기간 중에 을이 갑자기 나가야 한대요. 갑이 그래 나가세요라고 합의 해지했어요. 보증금 먼저 줄 건데 내가 이걸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해서 이자한테 보증금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자, 제3자에게 임대해서 보증금으로 다시 준다 그랬죠. 그럼 제3자한테 임대할지 말지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아직 정확히 모르죠? 이게 그 지금 예예요. 다시 보세요. 양가로 3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 즉 이렇게 제3자한테 임대할지 못할지 아직 불확정하죠? 그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래서요. 됐습니까? 다음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다 그랬죠. 즉 이렇게 제3자에게 임대하면 보증금 받은 것을 준다라고 했죠. 그럼 제3자한테 임대할지 못할지 아직 불확정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동그라미 진짜로 임대했대요. 진짜로. 그럼 그때 보증금 줘야겠죠. 두 번째 동그라미 이제 이게 화재로 소실됐대요. 화재로 소실되면 이제 아예 임대하는 게 불가능했죠. 그럼 그날 보증금 줘야 안 줘요? 줘야겠죠. 여러분 을이라면 안 받겠습니까? 당장 띠가 받겠죠. 이게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때도 바로 줘야 돼요. 바로. 그래서 예컨대 한번 읽으시면 되겠어요. 거의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162페이지 그 상단에 노란색 글씨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불확정기한이 아니라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서 있죠. 그 판례 보시면 임대기한을 말이 기한이라 그래서 그냥 임대기한을 따옴표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즉 지금 임대차죠. 이렇게 갑과 을이 토지를 임대차하는데 임대차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갑은 이 토지를 을한테 팔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매매계약 할지 아직 모르죠. 지금 임대차만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을이 이걸 살 수도 있겠지만 안 살지도 모르죠. 아직 이게 불확실합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다시 임대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그럼 매도할지 안 할지 아직 확실히 모르죠. 지금은.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 아닙니다.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 기간 약정이 없는 것 그 말이 임대차죠. 다시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임대차만 하지 팔지 안 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그냥 기간 약정이 없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판례가.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조건 계획 끝났습니다. 문제만 몇 개 풀어볼게요. 자, 164로 오시면 164 1번 문제 정지적 근무 법률행위 설명 틀린 거죠? 1번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 무효이다. 맞죠? 불성취 확정됐으니까. 2번은 안 봐도 돼요.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아까 처상부담 할 수 있죠? 처부 맞았고. 3번 4번 조건 성취 여부고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 틀렸죠? 아까 소급이 없다. 아까 제가 만 원을 잃었죠? 그 사건이에요. 조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조건 성취 시부터 소급이 없다. 5번은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 소유권을 보유한다. 저기 이럴 수 있죠? 만약에 뭐 요즘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만약에 세탁기를 판다. 그럼 세탁기를 할부로 사요. 할부. 신용카드가 아니라 먼저 세탁기를 소비자한테 주고 소비자가 매달 돈을 납부해요. 매달. 그러면 돈 다 낼 때까지는 매도인 소유겠죠? 돈 다 냈을 때 그때 소유권이 매수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지금 활성화됐으니까 5번 같은 건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5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1번, 3번, 4번 그걸 정확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 지문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오른쪽에 이제 3번 문제. 법률행위 조건기한 설명 옳은 거죠? 1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 틀렸죠? 이 처상부담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요. 2번 시익이 있는 법률행위는 가로칩니다.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맞았죠. 이건. 다음 그뒤 효력을 잃는다가 틀렸죠? 생긴다. 3번 불능조건 밑에 마이너스. 해지 조건 마이너스. 그럼 곱하면 플러스죠. 뒤에 무효 틀렸죠?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에서 위반한 경우 조건만 무효이고 틀렸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첫 개야. 5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아까 이게 제3자에게 임대한 때.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맞죠? 집이 불타면 가서 바로 보증금 받아야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물권법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됐네. 10분 쉬가시고 이제 물권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